생각해보면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전시라는 게 어쨌든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 베이스를 두고 여러 장소에서 활동 중인 사이트 스페시픽 설치미술가 김유아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가로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끈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팁들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박승한 씨가 대표로 있는 뉴미들클래스의 코파운더이고요. 박승한 대표와는 8년 전에 제주도 여행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있으며 제 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소의 영감을 받아서 우화, 동화를 매개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특정 예술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작품이 장소를 벗어났을 때 작품의 메시지가 바뀐다거나 혹은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진짜 그 말대로 사이트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장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특정 예술이라는 명칭 자체는 무대예술을 공부하던 대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작업 자체에 엄청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작업 시작이 디렉터나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다 보니 제 작업을 이야기한 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진짜 내 작업을 갈망하게 되고, 작가라는 호칭을 지금 가지게 된 지는 한 8년, 9년쯤 된 것 같습니다. 보통 물어보시는 게 어떤 재료로 작업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온갖 재료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작업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달 처음으로 미디어 작업을 하나 완성을 시켰고요. 현재 갤러리에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정해진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공 자체는 무대예술을 전공을 했는데 디자인 작업에 조금 더 가까웠어요. 실제로 저랑 같은 전공을 하신 분들은 무대 감독 혹은 코스튬 디자이너 또 혹은 스테이지 매니저 등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도 애매한 선에서 사실 작가, 디렉터 이렇게 활동을 좀 하다가 처음 딱 작가다라고 호칭으로 불릴 때는 제 개인전 혹은 전시회, 그러니까 시작이 전시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시를 했을 때 작가라는 호칭을 갖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전시라는 게 어쨌든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저도 이제 전공을 살려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디자인 작업이랑 이제 작품 활동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디자인 작업으로 금전적인 부분 해결하고 이거를 그대로 작품에 투자를 한다거나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두 개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두 개 다 막 방해를 하더라고요. 이 작품을 일에 가져고 간다거나 일을 작품에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긴데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것들을 아예 모른 척 할 수는 또 없으니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무역회사에서 단기로 일을 하기도 하고 틈나는 대로 사실 이제 유학을 했었으니까 통번역을 주로 해왔던 것 같아요. 이런 단기 일자리를 좀 경험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작업이랑 돈벌이를 정확하게 구분짓고 싶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드디어 이제 작품 활동이랑 작업, 그다음에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 이제 디자인 일들도 작품이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제 나름의 규칙은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디자인이나 디렉팅 관련 일들은 1년에 2개 이상은 제가 생각해서 좀 어렵다 해서 2개 이상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제 나름의 룰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오픈을 좀 하자면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도 인컴이 좀 고정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것들을 이제 돈벌이로 삼고 디자인, 그다음에 약간의 후원으로 금전적인 부분들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판매는 결국 그 다음 작품 활동의 투자금 같은 거라서 현실적인 부분과는 약간 별개로
나누는 편입니다. 이거를 막 돈으로 들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전시나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도저히 시작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을 거고요. 근데 뭐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그 길을 쭉 가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뭐 작업을 하게 되시겠지만, 결국에 또 그 비슷한 고민으로 작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좀 단순한 방법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스스로 전시를 기획한다.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신진 작가, 신인 작가인 경우에는 되게 대관, 뭐 리플렛 디자인, 그다음에 홍보까지 혼자 다 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시 기획뿐만 아니라 본인 작업까지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준비할 게 많아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놓치는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겠죠.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로 전 단체전을 한다라고 생각이 좀 되기는 되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갤러리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으세요. 단체전을 뭐 제안하기도 하고 개인전을 개최해주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갤러리에서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님들은 전시장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 다만 그만큼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근데 뭐 서울이랑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그나마 좀 문턱이 좀 낮은 편인데, 대신 갤러리 수가 그만큼 또 적다는 단점도 있죠. 그다음에 뭐 또 다르게 본다면 이제 마음이 잘 맞는 큐레이터 혹은 전시 기획자를 만나는 게 진짜 이거는 거의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큐레이터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큐레이터 분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큐레이터가 또 신진일 경우에는 우리가 좀 흔히 얘기하는 각출, 그러니까 각자 돈을 내서 진행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쩐지 이제 돈에 맞춰 전시 장소가 좀 작아진다거나 전시 난자가 짧아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제 경우에는 사실 단체전의 한계가 너무너무 커서 개인전을 많이 해온 상황인데, 제 작품이 일단 설치 작품인데다가 공간을 너무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평면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은 조금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 단체전에 참여할 기회가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제 나름의 어떤 노하우라고 하면, 다양한 예술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작업 얘기를 하고 작품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제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분들이 어디 가서도 나를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덕분에 지금도 협업 작업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요.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다양한 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혹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어쨌든 다른 조건으로 아티스트들을 지원을 하는데, 뭐 어떤 거는 숙소부터 뭐 작업실, 작업 비용, 전시까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작가가 참여하는 참여 비용을 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의 무언가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혹은 뭐 크리틱이라던가 뭐 아트 딜러, 뭐 손꼽는 아트 딜러들을 소개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전국에도 꽤 많은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있고, 뭐 구글에서 영어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전 세계의 이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법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것을 원하는 작가님들이거나 혹은 뭐 또 이제 좀 동적인 분들, 뭐 나가서 뭔가 배우고 싶으신 작가님들께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내가 작업을 연장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이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의외로 신진 작가분들 혹은 또 저도
또래 어쨌든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놓치고 계시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 혹은 각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띄워놔요. 그러면 거기서 각자의 작가들을 후원을 많이 해줍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울산문화재단 출범 첫 해였는데 신진작가 지원 사업으로 한국에서 4번째 개인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원예술 분야로 이제 열린 컨텐츠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지원을 받아서 6번째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연말 연초에 보통 지원 사업들이 대거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미리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두시고 비슷한 서류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내년 계획들도 꾸준히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작업의 지속성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술이란 내가 어느 깊은 곳에 묻어둔 문을 여는, 그러니까 문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엄청 깊은 곳에 묻어둔 문을 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매번 생각들이 너무너무 바뀌어서 큰 맥락에서 보면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규정하는 혹은 정의하는 예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규정 짓거나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것저것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생각에 조금 갇혀있기보다는 저는 당연히 예술을 하니 그 더 세부적인 데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예술이란 뭐다라고 아직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준비하면서 저 개인의 과거랑 작업의 과거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전시가 다 취소되면서 계획이 다 틀어진 상황이기도 했고요. 제가 말하면서 다시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놓쳤구나, 내가 어떻게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